서양은 외모를 안 본다? 그게 제가 스웨덴에서 자라면서 들은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예요. 더 웃긴 건 사람들이 실제로 외모를 보면서 자기는 안 본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스웨덴에서 자랐고 부모님도 친구들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중요한 건 안 있는 사람이야, 헨리야. 네가 행복하면 돼. 살이 쪄도 괜찮고 말라도 괜찮고 그냥 너답게 살면 돼. 남들이 어떻게 보든 신경 쓰지 마. 어릴 때는 저는 그걸 진짜로 믿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제 결론은 이상할 정도로 단순했어요. 아무도 내 외모를 신경 안 쓴다면은 나도 신경 쓸 필요가 없겠네? 머리도 손톱도 거의 신경 안 썼고 옷은 그냥 손에 잡히는 걸 입었어요. 디오드란트는 왜 필요한지 모르겠고 뭐 신는 것도 지금 생각하면은 쨍빼할 정도로 대충 했어요. 저는 그때 진짜로 생각했어요. 사람의 속이 중요하다는데 이게 왜 중요하지? 그런데 학교에 가니까 현실을 바로 달았어요. 어떤 애가 제 머리 보고 한마디예요. 좀 자르라고. 다른 애들은 그냥 손톱 왜 그렇게 깊냐고 하고 가까이 오더니 냄새 난다고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때 제 머리속에 처음으로 이상한 질문이 생겼어요. 잠깐만. 아무도 외모를 안 본다며? 왜 다 보고 있지? 물론 머리 자르고 씻는 건 성형이랑 뭐 완전히 같은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저도 그거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처음 배운 건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와 실제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입으로는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서 머리, 피부, 몸, 옷, 냄새, 제형, 얼굴 표현까지 다 보고 있었어요. 다만 그걸 떼놓고 말하면은 나쁜 사람이 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면 스웨덴에서는 외모를 너무 중요하게 본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존재롭고 얕은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 누가 예뻐지고 싶어서 뭘 했다고 말하면은 괜히 설명을 붙여야 돼요. 건강 때문에 운동하는 거야. 피부가 변해지려고 관리하는 거야. 정작 그냥 예뻐지고 싶다는 말은 잘 안 나와요. 근데 가끔은 그냥 예뻐지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 말을 못 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제가 한국에 살 때였어요. 친한 한국 친구랑 카페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진지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헨리야, 나는 스웨덴 가서 살고 싶어. 왜? 이랬더니 한국은 너무 외모를 많이 봐. 피부 관리부터 시술까지 운동 그런 얘기 같고 취업 사진이나 사람 만나는 자리에서도 외모를 계속 신경 줬잖아. 스웨덴은 그런 거 없지. 거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도 아무도 신경 안 주지. 그 말 듣는데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믿었던 바로 그 문장을 이 친구는 다시 말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친구한테 말해가지고 아니야, 스웨덴 사람들도 외모 봐. 엄청 봐. 다만 한국처럼 말하지 않을 뿐이야. 여러분, 한국은 외모를 상업화했어요. 길거리나 건물에서 피부과와 성형외과가 광고를 쉽게 보고 소셜미디어를 켜면은 관리법을 바로 쏟아져요. 더 예뻐지고 싶으면은 이걸 해라. 덕이 고민이면은 저걸 해라. 외모 고민 하나하나에 바로 상품이 붙어요. 너무 노골적이죠. 어떤 사람한테는 숨 막히고 잔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특히 어릴 때부터 계속 그런 메시지를 보면은 내 얼굴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죠. 이건 분명히 한국 사회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데 서양은 반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서양은 외모에서 자유로운 게 아니라 외모 얘기를 숨기는데 더 익숙한 경우가 많거든요. 스웨덴에서는 대놓고 성형 광고가 한국만큼 흔하지 않아요. 솔직히 스웨덴에 가면은 성형 광고가 완전히 없어요. 누가 코를 고치고 싶다고 하면은 그냥 그래 잘 다녀와 하는 분위기보다는 왜 굳이? 너 원래 괜찮은데. 이런 반응이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문제는 그 따뜻한 말이 현실에서 자별이나 비교가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외모로 놀림받은 적이 진짜 많았어요. 머리나 얼굴을 가지고 장난치는 애들도 있었고 누가 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은근히 순위도 만들었어요. 연애할 때는 더 솔직해져요. 사람을 소개받으면은 성격부터 물어본다고요? 사진 먼저 봐요. 데이팅 앱은 더 잔인하죠. 뭐 몇 초 안에 오른쪽 왼쪽 사람을 넘겨요. 무식이 그런 거, 그쵸? 그런데 사회 전체가 외모를 안 본다는 이야기는 계속 남아있어요.
미국에 살았을 때는 비슷했어요. 미국은 다양성을 엄청 이야기하죠. 누구나 자기 몸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도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동시에 헬스 산업, 패션, 화장품, 데이팅 앱, 인플루언서 문화가 엄청 커요. 한쪽에서는 네 모습 그대로 완벽하다고 말해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더 날씬해지고 더 어려워 보이는 방법을 팔면서 돈을 벌어요. 이게 무슨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가 서양을 외모 안 본다고 말하면 조금 답답해요. 외모 기준이 없는 사회가 없어요, 여러분. 다만 기준은 드러내는 방법이 다르고 그걸 입 밖으로 말할 때는 느끼는 최대감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더 불편한 얘기를 하나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이 외모 관리를 너무 궁계적으로 말하는 문화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어떤 부분은 훨씬 솔직하다고 느껴요. 남자가 피부 관리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고 눈썹을 더듬거나 화장품을 써도 별일 아니죠. 외모에 신경 쓴다는 이유만으로 꼭 남자답지 않다고 몰아가는 분위기도 예전보다 적어요. 자기가 컴플렉스가 있어서 시술 고민한다고 해도 대화 자체가 금기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저는 그게 진짜 편했어요. 왜냐면 스웨덴에서 자랄 때는 외모에 신경 쓰지 않은 척 하는 게 오히려 하나의 큐틱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예뻐지고 싶다고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은 허영심 많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남자가 외모 관리에 관심 많으면은 괜히 눌림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똑같이 신경 쓰면서도 건강이나 웰빙 같은 더 변한 이름을 붙여요. 사실 외모를 안 보는 문화라기보다는 외모를 본다는 사실 말하기 불편한 문화에 가까웠어요. 결국 거울 보는 시간이 비슷한데 말만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국식 외모 압박을 잔행하고 싶은 거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너무 상업화되면은 사람의 불안을 돈으로 바꾸는 사업이 돼요. 네 고가 문제야. 네 덕이 문제야. 이런 식으로 계속 불안을 만들어 놓고 그 불안을 해결해 준다고 상품을 파는 순간 사람은 자기 얼굴을 집처럼 수리하는 대상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것도 위험하죠. 근데 반대쪽도 위험했거든요. 아무도 외모를 안 본다고 계속 말하면서 실제로는 다 보는 사회에서는 자기가 왜 거절당하는지, 왜 눌림받는지, 왜 어떤 공간에서 다르게 대우받는지 설명을 못해요. 어린 사람한테는 더 혼란스러워요. 저도 그랬어요. 세상은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쳤는데 학교에서는 외모를 바로 반응했어요. 그러면은 문제를 자기 안에서 찾게 돼요. 내가 이상한가? 왜 사람들은 말과 다르게 행동하지? 저는 오히려 그때 누가 저한테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henry야, 사람들은 외모를 봐. 그건 현실이야. 하지만 외모가 네 가치 전부는 아니야. 식구 관리하고 옷을 입는 건 다른 사람 눈에 노예가 되려는 뜻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방법이기도 해. 그리고 네가 바뀌고 싶은 게 있으면은 바뀌어도 돼. 다만 누가 만든 불안 때문에 네 몸 전체를 미워하지 마. 이게 더 솔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꼭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해요? 외모가 전부다, 아니면 외모는 아무 상관없다. 둘 다 거짓말이에요. 현실은 불편해요. 외모는 첫인상에 영향을 줘요. 연애도 영향을 주고 어떤 직업에서도 기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사람들은 아름다운 걸 보고 반응해요. 그런데 그게 사람의 성격, 능력, 중성심, 친절함, 책임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가 돼버리면은 그때부터 사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한국에 오래 살면서 재밌었던 건 한국 사람들 중에 서양을 너무 낭만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외모 치우키고 서양은 자유의 땅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스웨덴에서 자란 저한테 그거 너무 이상하게 들려요. 서양에도 예쁜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못생겼다고 눌리는 애들도 있고 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있고 데이팅 앱에서 외모를 잘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 있어요. 광고판만 다르고 말하는 방식만 다를 뿐이에요. 제 친구가 그날 카페에서 스웨덴에 가면은 자기 외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을 때 저는 그 말이 조금 슬펐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그 친구가 찾고 있던 건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아무도 나를 반환하지 않은 창소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창소는 거의 없거든요. 솔직히 세상에서 없어요. 나라를 바꿔도 누군가는 나를 봐요. 스웨덴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캐나다든 그 현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아무도 나를 안 본 나를 찾는 게 아니에요. 남들이 보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 시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는 외모를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관리 자체가 의미 없다고 생각했죠. 나중에는 반대로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의식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둘 다 자유가 아니어서요. 하나는 현재를 부정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현재에 끌려가는 거여서요. 지금은 단순하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제 기본적인 관리를 하고 옷도 신경을 써요. 제가 원하면은 더 좋은 모습이 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동시에 제 얼굴이 조금 눕다고 해서 제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 채널에서 누가 제 외모를 싫어한다고 해서 헨리야 너 닮아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제 인생의 반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도 이 중간을 찾아야 하고 서양도 이 중간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외모를 너무 돈으로 만들지 말아야 하고 서양은 외모를 안 본다는 거짓말을 고민해야 해요. 한쪽은 사람의 불안을 너무 크게 말하고 다른 한쪽에는 사람의 불안을 없는 척해요. 둘 다 사람을 외롭게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제 친구가 했던 말을 들으면은 이렇게 탑하고 싶어요. 스웨덴에 간다고 아무도 여러분 외모를 안 보는 세상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유토피아가 없어요. 대신 더 중요한 선택은 있어요. 내가 나를 관리하는 이유가 두려움인지 내가 원해서인지 구분해야 해요. 남들이 나를 보는 걸 막을 수 없지만 그 시선 때문에 내가 나를 미워하게 되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서양은 외모를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외모를 본다는 말을 덜 할 뿐이에요. 그리고 저는 차라리 그 거짓말부터 끝내는 게 사람을 더 자유롭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